많은 독자 상담을 해보니까 그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세무민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그릇된 이론을 가지고 상대방을 혼란을 줘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혼란을 줘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혹세무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혹세무민 말입니다. 정말 안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당하고 살았고 지금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또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아마도 대부분 당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제를 받지 않습니까? 항암제를 받게 되면 의사가 이거 암이 생겼으니까 항암제를 받으면 암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받지 않게 되면 암이 여기저기 퍼져서 간에도 폐에도 골수에도 암이 올 수 있습니다. 전이합니다. 전이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전이는 본질적으로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맞아.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위에 암이 있는데 이거 치료 안 하면 간에도 폐에도 골수에도 췌장에도 암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항암제를 써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항암제 쓰면 암세포 줄어드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의사가 항암제를 쓰게 되면 암세포는 없어지는데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줬다면, 다시 말해서 이건 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경험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항암제를 썼더니 암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빠른 정상세포, 중요한 장기가 세포 분열이 빨라요. 당연하겠죠. 중요하니까 빠른 거예요. 빨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빨리 하죠.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자, 간이나 폐나 골수나 아니면 두피세포, 이 머리 세포, 생식기 세포, 소화기 내피세포.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입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대장, 소장으로 쭉 내려가는 이 세포들이요, 대단히 분열이 빨라요.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열이 빠른데 이 분열이 빠른 세포들은 모두 다치는 거예요. 암세포처럼. 만약에 항암제를 받으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얘기로 끝나고 그 이면에 어떤 부작용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받았다면, 그래서 실제로 폐나 간이나 실제로 옵니다. 대단히 많아요. 유방처럼 정말로 소화기 장기도 아니고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전달하는데 거의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장기도 아니죠. 지방덩어리죠. 여기에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받게 되면 대부분 폐암, 간암, 복막암, 골수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를 약하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한 60-70%는 재발을 합니다. 그렇게 재발할 때는 유방에 재발하는 게 아니에요. 유방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장기의 암이 발병하는데 그 설명을 의사가 안 했어요. 그 환자가 알 리가 없죠. 처음에 암 걸린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암에 걸립니까?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그 이상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지시대로 따라서 했어요. 결국은 중환암이 발병했다면, 한번 재발하고 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몸 전체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물론 그래도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되긴 됩니다만 받지 않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병원이나 제약사는 대단히 부자가 됐고 여러분들은 많은 치료비를 냈습니다. 직접 내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의료보험비가 10배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내는 거에. 평균 4천만 원, 5천만 원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결과가 왔다면 이것은
하나의 혹세무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왜 드렸느냐? 이러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점점 알려지니까 환자들도 이렇게 체험으로, 경험으로 들어서 알고, 또 뭐 여기저기서 뭐 소개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이제 자연치유하는 곳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항암제를 받은 분 중에도 또 자연치유를 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갑니까? 자연치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진정으로 우리 몸을 자연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뭐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수술 받고 와라, 항암제 받고 와라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암이 자연치유되는 것은 어떤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암의 원인이 어떤 약을 안 먹어서 암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산소 부족으로 되는 건데, 그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산소가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가 세포까지 잘 전달이 안 되면, 간에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되면 막혀서 간암이 생기는 거고요. 위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위암이 생기고요. 기타 등 생기는 건데, 그런 건 대부분 뭐예요?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암 환자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환기를 한다. 가스레인지 쓸 때는 좀 환기를 하고 하자. 특히 아말감이나 프라이팬 같은 건 반드시 제거하라. 예, 그 1급 발암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식단을 꾸릴 때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알고 이것이 암에 좋은 식단인지 아닌지, 아까 커피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판단해서 매번마다, 뭐 식당에 가면 또 음식이 여러 가지겠는데 내가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안 해주죠.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검증된 항암식품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늘 먹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잘 안 먹고, 어떤 분들은 그 가문 대대로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음식을 먹어왔어요. 마늘이나 파나 양파나 김치나 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이죠. 과일, 뭐 키위, 녹차 등등등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집안은 어떤 분은 그런 거 전혀 먹지 않고 삼겹살이나 늘 구워 먹고, 예, 그런 뭐 물도 잘 안 먹고, 예, 된장도 잘 안 먹고, 이런 분들이 김치도 안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겁니다. 자, 그런 데서 결정이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자연치유한다는 의사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처방을 해주겠습니까? 하루에 키위 3개씩 드십시오. 매일 물 2리터 이상 드십시오. 된장 뭐 한두 스푼씩 늘 드시고요. 일단 된장 얘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녹차나 뭐 이런 뭐 차를 뭐 늘 꾸준히 드십시오. 뭐 삼겹살은 뭐 가급적이면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뭐 항생제 그런 거 먹을 때는 지방을 꼭 빼서 드십시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거를 처방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하루에 20-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이름도 모르는, 사실은 설명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그 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설명을 해요. 막 뒤죽박죽 거꾸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 뭐 양해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 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저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죽어가요. 처음에는 어땠는데? 처음에는 멀쩡했대. 어떤 분은 병원도 안 가고 거기 찾아갔는데 한 달 동안 약 먹고서 그거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 증상이 그래요. 증상이. 산소 부족 증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구토, 메스꺼움, 아예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호흡곤란이 왔고 뭐 어지럽고, 이거 자살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수의 그 상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그 약 다 먹고 그랬어요. 한 달간 있다가. 그래요? 그 무슨 장인지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안 물어봤대요. 증상이 나쁘다는 거 얘기 의사한테 했습니까? 했대요. 그 뭐라고 하던가요?
명현 반응이니까 계속 복용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연히 저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죠. 자, 보세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멀쩡했잖아요. 증상도 없었잖아요. 그냥 폐에 암이 좀 보입니다 정도, 뭐 연기 일기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찾아갔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명현 반응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참고 아들이 참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본인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전 항암제를 먹고 차라리 자살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질문도 직접 합니다만 그럼 원인이 나와요. 대부분. 본인이 찾아내더라고요. 거기 갔다 온 뒤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해결책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 약을 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단하겠다고. 중단하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 후로 문자가 두어 차례 왔습니다. 끊었더니 옛날 상태로, 무증상 상태로 서서히 돌아가더라.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연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약을 처방하죠. 그런데 그런 결과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갔는데 혹세무민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상담을 받은 몇몇 독자들 모두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스트림 방송에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그 원리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장황해서 간략하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 최근에 무슨 의학을 한다는 새로운 의학이라고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 기억 니은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된장, 김치, 식초, 고추장, 간장, 우유, 이거 먹어도 되나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그런, 특히 돈을 안 들이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된장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김치 세계 5대 건강식품이다. 그 면역력 증진에 대단히 좋은 식품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자, 그렇게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설명은 그거예요. 콩이나 밀이나 아니면 들깨나 그 목초, 이런 데에는 아플로톡신이라는 독성 물질,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 존재합니다. 모든 독성 물질이 존재하죠. 그것이 콩을 통해서 된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추를 통해서도 김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초나 사료를 통해서 소로 들어가서 우유가 나와서 그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발효식품이 대단히 해롭다. 절대로 암 환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한번 그 기억 니은 의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설명을 한번 일부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연계에는 그런 독성물질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것이 콩을 통해서, 또 혹은 메주의 발효 과정에서 이런 그 물질이 유입돼서 된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소가 목초를 먹어가지고 목초에 있었던 그런 독성물질이 우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팩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0월 24일자인가요? 식약처에서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전통 발효된장, 메주와 된장 517개 제품 중에서 33개의 된장에서 아플로톡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건 팩트죠. 식약처에서 이렇게 뭐 발표를 했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두 가지가 팩트예요. 하나는 이 자연계에는 이런 아플로톡신과 같은 독성물질이 존재한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음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을 보관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증식해서 음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하나의 팩트예요. 예, 두 번째, 517개 제품 중에서 33개의 제품에서 이러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라는 것도 팩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것까지도 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발표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들으면 정말 대단한 것을 찾아냈네. 대단한 정보네. 야, 이거 그동안 몰랐잖아. 모르고 열심히 된장, 간장, 고추장, 우유 먹어왔잖아. 내가 식초까지 먹어왔잖아.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근데 이거 먹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네. 암에 걸리기도 하고 발암물질이고 심지어는 20mg만 섭취해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걸 몰랐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팩트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식초나 우유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나요? 한번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분들의 설명을 그냥 듣고 말았지만 오늘은 잠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독성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죠? 자, 비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고구마가 썩으면 고구마에서도 대단한 독성물질이 나오고요. 생강이 좀 상하면, 부패하면 역시 그런 곰팡이균이죠. 독성물질이, 대단히 독성이 강한 독성물질이 나옵니다. 그거 먹으면 해롭죠, 당연히. 자, 만약에 국내 생강 생산업체 농가 517군데를 저장해 놓은 데를 검사해 보니까 33개 농가에서 그런 어떤 부패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독성물질이 나왔다. 기준치상 나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생강을 먹지 마십시오. 마늘 먹지 마십시오. 고구마, 감자 먹지 마십시오. 토마토도 부패하거나 그러면 그런 독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토마토 절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거 아니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들깨, 그 불포화지방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올리브유와 함께 가장 많습니다. 그거 먹지 말아야 되네요. 그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정말 대단한 걸 내가 알았다. 죄송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그 동영상을 제가 직접 비판 안 합니다. 뭐 어느 동영상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부 제품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섭취하지 말라. 이건 아니죠. 그거를 선별해서 예를 들면 유통 과정에서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 잘 이렇게 선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문제지 자체를 섭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된장, 김치, 식초 이거 안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이렇게 설명드리면 과연 누구 주장이 맞는 거야? 아직도 혼란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동영상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김치를 담갔을 때 소금물로 절이면 4일 이내에 80%가 제거된다 등등등 나왔죠. 농약을 잘못하여 섭취했을 때는 소금물을 먹여 토하십시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게 뭐냐면 소금이 중금속을 흡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약 성분을. 그리고 분해까지 합니다. 자, 그뿐입니까? 뭐 중금속, 환경호르몬 기타 등등 다 흡착하고 해독을 하지만 동시에
지방을 분해하고 흡착해서 지방 성분도 배출시킵니다. 그 된장을 섭취하니까, 된장 김치 같은 거 섭취하니까 한 달 만에 6kg이 그냥 자연적으로 빠졌다. 그 방송에서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소금이 지방을 분해하고 흡착하고 배출하니까. 그래서 쌍파울루 의대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1g 이내로 섭취하게 했더니 고지혈증이 됐다라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표를 안 하죠. 왜냐?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 될 줄 알았는데 소금을 섭취하니까 고지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 이상을 더 말하면 기존 의학계 논리가 틀리니까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발표를 안 합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결과가 반대로 나오니까 실험하다 중단해요. 예, 중단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명한 사람들을 미국의 의학계가 그 나름대로 주장해온 거하고 자기 실험 결과가 다르면 발표조차 못해요. 적어도 자기 실험한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못하니까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자, 이게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이에요.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양질의 소금이 들어있죠. 물론 된장에는 그 양질의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콩 분해산물인, 단백질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이 약 20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분해된 그 물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을 다 또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산균도 있고요. 자, 그런 유익한 게 이 발효식품입니다. 근데 이걸 무슨 근거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는 그런 그 아플라톡신이 있을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 일부 검출된 것이 있다고 해서 섭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된장, 김치, 간장, 뭐 고추장, 뭐 식초 이런 걸 섭취하지 않게 되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식초는 어떤 식품입니까? 식초는 그 산에서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걸 캐오면 식초를 만들죠. 막걸리를 또 이용하기도 해서 그게 술로 됐다가 1차 분해되고 그 다음에 더 분해되면 식초가 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섭취할 음식이 잘게 부서진 겁니다. 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간을 해서 식초를 쳐서 먹으면 그 음식들이 잘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잘 분해되니까. 거기 여러 가지 유산균 때문에. 그런 걸 먹지 말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하는 것들이 일부 팩트를 이용해요. 본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기전을 설명하는데 기전이 맞지는 않습니다.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근데 참 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잘못된 논리다, 저거 뭐가 중간에 잘못됐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결국은 따라가죠. 따라가서 여러분들은 피해를 입고 또 어떤 그 경제적인 행위가 오고 간다면 그거 혹세무민 아닌가요?